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중심 뉴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가까이 온 건 반가운데 봄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도 함께 찾아와서 걱정입니다. 외부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이 뿌연 먼지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멀리 있는 산이나 고층 아파트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시내 길과 강가 산책로도 시야가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마스크 늘 쓰니까 그냥 괜찮아요. 22일 도내 영서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황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기질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자료를 보면 도내에 내려진 미세먼지 관련 특보의 절반 이상이 3월에서 5월 사이 내려졌습니다. 올해도 봄이 찾아오면 미세먼지 걱정은 더 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춘천과 원주 등 영서 지역 상황이 심각합니다. 강원도 환경청 등 관련 당국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 점검을 펼치는 등 봄철 대기오염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경보제나 오존 경보제 시행을 하려면은 각 시군별로 대기오염 측정소가 한계가 있어야지 그 시군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 이내인지 초과인지 그다음에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준에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대기오염 측정소 무조건 한 개씩 설치를.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나쁜 날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얼굴과 온몸을 깨끗이 씻어야 알레르기와 피부병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확산 위험도 큰데요. 최근 이렇게 산불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산불은 한번 났다 하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수량도 적어 산불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강원 지역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5.1m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고 산림청도 일부 지역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봄철에는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산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사이에 이런 점화원, 일단 담뱃불이든 자연적인 어떤 발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빠르고 또 넓은 범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가정 내에서 화재 안전, 또 화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숙지해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강풍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산불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지역 상생을 위한 계획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기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을 만나서 산림항공본부의 주요 사업과 산불 예방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청 소속 기관으로서 1971년도 창설이 되었는데요.
주요 임무는 산불 진화, 또 산림병해충 방제, 또 산림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좀 실종되시는 분들, 또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인명구조 활동들, 다양한 또 이렇게 화물 운반 그런 업무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원주 호저면에 모의비행 훈련센터를 조성을 합니다. 모의비행 훈련센터는 직접 헬기 운영들을 통해서 조종사들의 능력을 배양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 항공기 소음, 값비싼 유류를 사용하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예산도 또 많이 소모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의비행 장치를 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쪽 지역에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활하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두 번째는 DMZ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을 합니다. DMZ 지역은 산불로부터 발생을 할 경우에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원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DMZ 군사시설 또 인근의 민가 지역들을 산불로부터 방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산림 부문에서도 드론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산림항공본부가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산림 부문에 드론 교관들을 양성하고 또 산림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지자체 공무원들 또 저희가 또 능력을 또 교육 능력을 확장을 해서 민간 희망하는 분들한테도 드론 조종 교육들을 시킬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척에서 최근에 산불이 있었고요. 또 낙산사 산불이 또 생생한 양양에서도 발생했고, 정선 지역에서도 발생했고, 또 다른 지역인 또 안동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산불 발생의 위험은 건조한 날씨 또 강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위험들이 고조가 되는데요. 또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산불 발생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요. 산불 예방 조치들 당국에서도 취하고 있지만 이런 산불 발생 안 되는 데 있어 안 하도록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농철에 소각 행위들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입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담뱃불이든 화기들을 많이 소지하는데요. 화기 소지를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또 발생할 경우에 신고하고 또 산불로 인해서 또 피해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도 산불 재해 스마트 앱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산불 발생 시에 대응하는데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지역인데 강원도가 또 공교롭게도 산불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년 봄철 특히 대형 산불 위험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산불 예방 조치들을 하고 또 산불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서 산림 피해도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항공본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도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참여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지역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적어서 서민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교통수단이죠. 특히 교통 약자인 학생과 어르신들이 주 이용층인데 춘천 시내버스가 노선을 전면 개편한 후 주민 불편과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명동 일부 상인들이 버스 노선 개편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중앙로 시내버스 환승센터에 어르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시내에서 일을 본 뒤 마을버스를 타고 외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어르신들입니다. 같은 시각 시내버스만 정차하는 명동 버스 정류장은 한산합니다. 춘천시가 지난 2019년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버스 정류장을 환승센터와 일반 정류장으로 나눴습니다. 문제는 이용객이 몰리는 환승센터는 도심 상권과 떨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 군데만 딱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려서 저기 저 인천병원 저쪽에 저 사거리 볼일 보러 걸어 댕겼다가 또 타고 가려면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또 2년인가 2년을 댕겨 그렇게 고통 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노선 바꿨다가 또. 여기에 외곽 지역에서 명동까지 한 번에 오는 급행버스를 하루 2번으로 줄였습니다. 이 급행버스를 놓치면 외곽에서 도심을 오가려면 최소 한 번 이상 환승을 해야 합니다. 환승을 하지 않고 명동 중심까지 가려면 20분 가까이 걸어야 하고 막차 시간이 3시간 정도 당겨진 곳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버스 개편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했던 일부 병원과 한의원은 매출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오전 환자 수는 거의 반토막 났고요. 병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앞에 노인분들 옷 장사하는 데도 많잖아요. 노인분들 옷 파는 가게 매상은 30%, 50% 이상 줄었을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상인들은 춘천시 시내버스 개편 정책에 대한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청구에는 춘천 명동과 중앙로에 있는 병의원과 약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시민 450명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 청구 요건도 갖췄습니다. 중앙로 로터리부터 황승센터 사이의 버스가 승하차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중앙시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중앙시장 상인들이 입는 매출의 급감은 경제적 피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상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에 대해 춘천 시민버스는 중앙로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마을버스 명동 정차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은 버스 노선이 문제가 아닌 구도심 상권 붕괴 등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가 대중교통 도시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개편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가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초 역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도심 구간 단절과 경관 훼손 등의 우려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개통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 춘천부터 속초까지 93.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사업비도 2조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착공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 도심선로가 지상화되면서 도심을 가르고 경관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속철 역사가 들어설 일명 소야벌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상으로 역사가 들어올 경우 속초 시내는 동쪽과 서쪽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상화가 추진되면 주거 밀집 지역인 이 구간에 최대 12m 높이의 교량 5개가 설치됩니다. 속초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속초역 건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 설계가 진행 중인 만큼 두 노선의 역사를 통합해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금 지상에 그대로 설치하는 게 좋다는 부분과
속초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외곽으로 나가든지 반지하나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관건은 예산입니다. 주민들의 뜻대로 지하화나 반지하화를 추진하게 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통 시기도 예정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총 본예산 대비 예산이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지금 조기 착공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속초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동서고속화철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키고 교통망 확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도내 학교 10곳 중 8곳의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2일 개학 예정인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022곳 중 81.7%인 835곳이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돼도 개학 첫 주는 현재 기준으로 학사 운영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이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교 시간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보다 최대 3배로 오릅니다. 여기 드니까 이제 바람만 불면 운동하기 제일 좋고, 요즘에 집에만 들어앉아서 모두 전부 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좀 생활기가 좋아지네요. 제54회 단종문화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장릉과 동강 둔치 등 영월 일대에서 열립니다. 영월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열리지 못한 단종문화제가 올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단종국장은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고 단종 제향은 온라인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가표준영정으로 만든 이 단종 어진은 이번 축제 기간 어진 봉안식을 거쳐 단종 역사관에 봉안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문화도시 사업에 도전합니다. 평창군은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세워 오는 7월 예비도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자체적으로 예비도시 사업을 1년간 추진해 주민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 본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2023년부터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5월 걸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춘천시민연대와 인권연대는 최근 이재수 시장을 만나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5월 걸상 건립을 논의했습니다. 춘천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해 시민단체는 춘천 5월 걸상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제작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5월 걸상은 잠시 앉아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생각하자는 취지의 조형물로 부산과 서울, 경기도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